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발언하는 하천의 방류 사실을 우리가 전혀 통보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남북을 걸쳐 흐르는 강을 공유 하천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상류에 있다 보니 피해는 하류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정승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5일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임진강 상류 필승교의 경우 최고 수위를 넘겨 현재 13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에만 해도 4m에 불과했는데 하루 사이에 8m 이상 수위가 상승한 겁니다. 자칫 인근 군남댐이 넘칠 뻔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열었기 때문인데 경기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일대 저지대 주민들에겐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진강은 북한 마식령 산맥에서 시작해 군사 분계선을 지나 서해로 흘러갑니다. 상류의 3분의 2가 북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엔 지난 2007년 완공된 저수량 3억 5천만 톤 규모의 황강댐 외에도 4개의 소형 댐이 있습니다. 임진강의 물줄기를 막고 흘려보내는 결정권이 사실상 북한에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 지난 2009년 집중호우 때는 북측이 통보 없이 방류해 우리 쪽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진강 한가운데 차량 10여 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직장 동료 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해 10월 열린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은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이후 거의 매년 북한의 통보 없는 방류가 계속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남북 공유 하천인 북한강은 북한 금강산에서 시작해 동쪽 군사 분계선을 넘어옵니다. 지난 1986년 북한이 26억 톤 규모의 금강산 댐 착공에 들어가자 일시에 방류하면 서울이 물에 잠길 수 있다며 수공 가능성이 제기됐고 우리도 맞서 평화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이 완공될 무렵에는 정반대로 유량 감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금강산 댐이 물줄기를 그냥 남쪽으로 흘려보낼 수도 동해로 바꿔 발전을 할 수도 있는 유역 변경식이기 때문입니다. 산허리를 관통하는 45km의 지하수로로 물을 뽑아서 발전한 뒤 연간 17억 톤의 물을 우리 쪽이 아닌 동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측에는 연간 6억 2천만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황강댐 역시 북한이 임진강 물줄기를 북쪽 예성강으로 틀 수 있는 유역 변경식 댐입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유량 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 농업 용수 부족 문제가 홍수 때면 흘러넘치는 물 걱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북을 흐르는 공유 하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9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라인강의 경우 갈등을 겪은 뒤 유역에 있는 나라들이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수량 할당, 환경 오염 개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2개국 이상을 흐르는 공유 하천의 경우 한 나라의 일방적인 사용을 인정하기보다는 국가 간 상호 협력과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유엔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공유하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접경 지역 재해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큰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 관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방역, 남북 공동 하천 문제 등 공동 재난 대응은 시급한 과제지만 북한은 최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 연락선을 차단한 뒤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적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재난 문제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